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실 분은 특히나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시장 상황 살펴보는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무려 10년을 끌어온 서울역 통합 개발이 바로 막을 올립니다. 자, 올해부터 이 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서울역 통합 개발 본격화에 대한 강의 만나보시죠. 이슈 진단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 호재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용산 역세권과 용산권역의 3대 개발축 중에 하나인 서울역,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3대 핵심 지역인 바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 및 통합 개발이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10년 동안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서울 역세권역이 드디어 통합 개발을 할 예정이고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입니다. 제가 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 통합 개발에 대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서울역을 통과하는 모든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낙후되었던 서울역 서측편뿐만 아니고요. 용산역과 남대문 그리고 또 경부선 라인, 남영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에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본격화 시작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2009년부터 서울역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서울역 역세권역이 드디어 개발을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용산 마스터 플랜과 발맞추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낙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낙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복합 개발이 되면 서울역,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과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남영 역세권, 또 용산 역세권까지 아우르는 용산권역의 큰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역 통합 개발 본격화되게 되면 투자 포인트가 바로 생길 텐데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역 역세권 통합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서울 역세권역은 용산권역 3대 개발축의 핵심적인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또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와 공원화, 또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캠프킴 부지의 마이스 센터와 상업 업무시설의 복합 개발, 또 하단부 쪽으로는 용산 역세권역의 현대산업 개발의 지하화, 지하 도시 개발 및 국제업무단지와 다 연계돼 있고요. 지금 GTX A 노선 그리고 B 노선이 용산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을 지나가게 되는데 향후 이런 전체 철도 교통망 자체가 지중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큰 개발 이슈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는 경부선 지하화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간에 있는 남영 역세권과 캠프킴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내년 늦어도 후년부터는 캠프킴 부지의 매각과 개발이 된다. 용산 공원 주변 지역에 핵심적인 미군 기지가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유엔사는 매각이 됐고요. 아마 내년이면 서울에서 가장 최고가의 최고급 주거단지가 분양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하단부 쪽으로는 유엔사 부지, 또 이쪽 편은 한남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측편 같은 경우는 남영 역세권과 캠프킴 부지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이 경부선 라인을 핵심적인 노선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주변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문배지구나 원효로 1가 라인이나 청파동, 원효로 2가 라인까지도 전체적인 큰 그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 역세권 통합 개발, 경부선 지하화와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물려서 용산 마스터 플랜과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2, 3년 후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용산 전체의 그런 개발의 축과
판도가 바뀔 준비가 지금 착착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은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한화그룹에서 약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고 주변 지역, 서계청파동이나 후암동 지역의 지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노선,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GTX A, B, C 노선이 수도권 지역과 서울권역의 부동산의 판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 GTX A 노선 보시면 파주 운정을 지나서 서울역을 거쳐서 삼성동과 용인까지 연결될 예정이고요. B 노선은 송도를 거쳐서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 마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신안산선이 다음 달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서남권에서 출발을 해서 여의도와 용산과 서울역까지 다 연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동남축의 개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개발 축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GTX B 노선뿐만 아니고 신안산선을 필두로 한 이 서남권역의 개발 축이 개발이 된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권, 특히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지역을 보시면 바로 서울 역세권, 서계청파 지역은 도심재생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이렇게 개발 방향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그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청파 1구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 또 서우암동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들, 특별기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 개발에 따른 사업 속도가 앞으로 속도를 내면서 GTX A 노선과 B 노선 또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의 집가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번 나온 서울역 역세권 통합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경부선 지하화입니다. 지금 GTX B 노선이 어디로 지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하로 들어가고 대심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GTX 신안산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철도 노선 경부선 라인을 지하화시키면서 공원화 사업과 남영 역세권 국제업무단지와 아울러서 개발을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부선 지하화 사업 지금은 용산권역을 동서로 가르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데크를 덮는다든지 최악의 경우 데크를 덮는다든지 지하화가 됐을 때는 공원화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과 아울러서 용산 전체적인 이 경부선 한강 대로변 라인이 관광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3대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개발 이슈를 갖추고 있는 게 캠프긴 부지가 된다. 왜냐고 하면 이 동축편은 남산 경관축이 걸리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이고요. 특히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이 됩니다. 하지만 경부선 라인의 남영 역세권역은 층고 제한이 없는 입지 규제 최소 지구라든지 용산권역 특별 계획구역에 의해서 대규모 상업 업무 초고층 랜드마크 마이스센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경부선 라인과 캠프긴 부지의 개발이 맞물려서 개발이 됐을 때는 이 주변 지역 문배동 남영 역세권 원효로 라인 지역에 폭발적인 그 지가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영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도 지하복합 환승센터, 지하도시를 만들면서 지상으로는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단부에 있는 국제업무단지는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서울역과 남영 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향후 지금은 나대지 버려진 땅으로 방치돼 있지만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연면적 자체 100만 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테헤란로의 대로변에 있는 상업 업무시설들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만큼 향후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향후의 푸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맨하튼의 그런 초고층, 그런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지금 변화는 한강 대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집장촌이었던 것들이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과 BTS 사옥이라든지 대규모 대기업들 사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역, 남영역, 용산 역세권역의 경부선과 용산 민족공원 국제 업무단지와 발 맞춰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그리고 용산 역세권의 개발 진행 사항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바로 용산인데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정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에게 또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나서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산 전문가로 세 가지 포인트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정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의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과 남영 역세권,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또 민족공원이라고 표현되는 미래 개발 가치 투자 1순위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강남권역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향후 강남권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용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합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민족공원 개장, 부분 개장, 또한 미군기지 개발 사업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들. 그래서 앞으로 7, 8년 정도 후면 정말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상업 업무, 주거 랜드마크로서 개발됨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 예정이고요. 특히 용산권역의 직가는 경부선 라인 또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부선 라인. 바로 서울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용산 역세권을 아우르는 개발이 확정된 지역도 있겠고요. 그런 지역은 큰 금액으로 실거주나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이슈가 바로 나오는 맞은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의 압력이 지금도 커져가고 있고요. 다른 지역 자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면 그 지역 자체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가 상승과 향후 정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정말로 진행됐을 때는 큰 수익뿐만 아니고요.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용산권역 미루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겠고요. 선투자 전략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가 상승의 수익도 얻어가시고요. 향후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그런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도 직접 이용하시면서 거기다가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역 통합 개발의 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머지않아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용산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